저는 TMF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1000만원부터. TMF는 미국 장기 국채의 3배, 즉 TLT의 3배를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채권에 투자한 이유와 향후 분할 매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금리 인하가 머지않았다. 이것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죠. 만약 그렇다면 확실히 오르는 자산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채권입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 대표적인 자산이 바로 채권이죠. TLT가 상장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금리 인하기는 몇 번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고작 2번입니다. 이 2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이 시기를 보시면 금리가 동결되었을 때는 채권이 횡보하다가 금리 인하기의 초반부 그리고 후반부에 상승했어요. 재밌는 점은 금리 인하가 진행되던 9개월간은 TLT가 횡보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이 시기의 TLT는 상승하던 금리가 멈춘 후인 금리 동결기부터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과 동일하게 금리 인하기의 초반부와 후반부에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확실히 오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히 금리 인하 초기에는 채권이 확실히 올랐는데요.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물론 제가 매수한 딱 그 시점부터 오른다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분할 매수가 필요한데요. 제가 투자한 종목은 3배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라면, 더욱이 3배라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죠. 첫 매수 이후 채권이 계속 오른다? 이 경우 저는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을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첫 매수로 끝내는 거죠. 저는 첫 매수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떨어질 때만 매수하는데요. 만약 TLT에 1000만원 투자했는데 바로 올라서 추가 매수를 못한다면 많이 아쉬웠겠죠. 하지만 저는 3배에 1000만원을 투자한 거니까 바닥에서 TLT 3000만원 투자한 거랑 같은 셈이죠. 이 정도면 아쉬울 게 없다고 봅니다. 만약 저의 예상과 달리 투자한 이후에 채권이 하락한다면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바로 이렇게. 이 표는 사실 속슬 매수표인데요.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레버리지 투자할 때 항상 전고점을 적어 놓는데, 그 이유는 전고점을 기준으로 과거 MDD, 즉 과거의 최대 하락률까지 매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컨대 TQQ라면 마이너스 90%에서도 매수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속술이라면 마이너스 95%에서도 매수할 수 있어야겠죠. 하지만 채권의 경우 MDD를 적용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이미 보셨다시피 금리 인하기의 초반부에는 채권이 올랐으니까요. 그래서 고점을 그냥 0이라고 두겠습니다. 볼 필요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의 1차 매수 내용을 입력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9.2, 그리고 매수금 1000만원. 현재는 금리 인하가 코앞이라 TMF가 하락하더라도 반토막 이상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술 매수할 때는 16%를 사용을 했었는데, 그 16% 말고 8% 하락할 때마다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8이라고 적으면 첫 매수가를 기준으로 8% 하락할 때 가격들이 표시되는데요. 이 가격마다 매수를 할 겁니다. 500만원씩 매수하진 않을 거고요. 100만원부터 200, 이런 식으로 100만원씩 늘려가면서 한번 매수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10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 같아서 200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저는 7% 하락할 때마다 200만원씩, 300만원씩, 400만원씩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의 예상 손실률, 손실금 등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TMF가 41.2달러까지 떨어졌다 라고 한다면 저의 총 매수금은 3천만원이 되고요. 그리고 평단가는 49.5달러, 손실률은 마이너스 16.7%, 그리고 손실금은 마이너스 502만원 정도가 됩니다. 표에서는 12차까지 적어놨지만 아마도 TMF가 추가 하락이 깊어지더라도 제 손실률은 아마 마이너스 15% 정도,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TMF를 매수하고
바로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는데요. 그랬더니 한 분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락을 예상하신다면서 나스닥 인버스보다 TMF의 수익률이 더 나을 거라고 판단하시나요? 아니면 나스닥의 하락 가능성보다 채권의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제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시면 채권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전부터 올랐고요. 주식의 대세 하락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1에서 6개월 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현재는 인버스에 투자할 생각은 없지만 만약 인버스에 투자하게 되더라도 금리가 처음으로 하락하고 그리고 나서 최소 2, 3주 후부터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인버스를 사지 않고 TMF를 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지금 당장 오를 수 있는 자산, 그리고 확실히 오를 수 있는 자산, 그것이 바로 TLT 혹은 TMF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적립식 투자는 망하지 않는다.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자금처가 있다면,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적으신 분의 의도도 충분히 알겠고요. 어차피 주식은 우상향하니까 설사 주식의 대세 하락이 오더라도 적립식 장기 투자만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슨 채권이냐, 나는 그냥 주식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의도일 듯 합니다. 사실 제가 TMF를 사는 이유도 같은 맥락인데요. 댓글에도 나왔지만 꾸준히 분할 매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네, 바로 자금입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TMF에 투자한 거고요. 금리가 인하되면 둘 중 하나겠죠. 주가가 오르든지 혹은 떨어지든지. 그런데 채권은 즉각적으로 오를 겁니다. 그렇게 오른 채권을 팔아서 분할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